자, 153페이지 이번에 기능 요게 나오네. 기능. 자, 우리가 이제 뭐 나름대로 기능 일으키는 건 사람도 있고요. 요 기능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자, 뭐의 역할이냐면 등기 역할이라는 거죠. 등기 역할. 이게 이제 뭐 등기부의 역할이 있죠. 등기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뭐예요? 표제부 등기와 과거월거의 등기. 요때 기능은 뭐예요? 등기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준비가 됐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계약이죠. 계약. 계약이라는 것은 요거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자, 요 계약은 뭐예요? 몇 개의 전용 계약이 있느냐? 몇 개가 있어요? 15개가 있어요. 15개.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해는 무슨 이해예요? 법은 외우라는 겁니다. 외워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중개사법 아까 이야기한 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몇 개 조문이에요? 118개 조문이 있어요. 118개 조문. 법령과 관련돼서는 57개고 그럼 68개가 시행령이야. 그러니까 118개 조문은 뭐예요? 30년간 우려먹었어요. 얼마나 말장난을 쳤겠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장난을 엄청나게 치죠. 그래서 이 중개사법은 이론만 해서 백날 해봐야 점수 안 나와요. 문제를 자꾸 풀어봐서 틀려야 돼. 근데 문제를 봐서 자꾸 틀리니까 어때? 사람이 기가 죽는 거거든. 기가. 그러니까 중개사법의 공부 요령은 문제 가지고 이론을 접목해가는 거. 이게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중개사법 여기 현재 남양주 수강생들은 뭐예요? 공부만 하면 요 정도 다 나와요. 100점.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온다. 남양주 수강생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남양주 수강생들이 다 똑똑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뭐예요? 100점만 맞아봐요. 공시제법 뭐 할 필요 있어? 그냥 40점 가락만 넘기면 되지. 그쵸? 공법도 뭐예요? 가락만 넘기면 되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탓하지 말라고요. 탓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들어가면 뭐예요? 맨날 뭐예요? 성경할 때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죠. 내 탓이다. 자, 그러니까 내 탓인 거지 네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계약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법률 요건이야. 그러면 여기 계약에서 재료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자,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불꽃이 튀면 어사표시 합치를 가져오면 뭐가 성사가 되죠? 계약이 성사가 되죠. 그러면 그러면 허라한테 무슨 등기죠? 허라한테 이전 등기지고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래요? 법률 사실이 돼. 법률 사실. 그러면 법률 사실 그러면 자꾸 눈 뜨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울 때. 그러니까 우리 종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지문에.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자꾸 외우라고 그러면 자기가 외우려고 눈 감고 외우는 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외워봐요. 이게 암기야. 지금 봐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법률 사실이란 눈으로 외워요.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재료.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사실이죠. 그럼 요거 눈으로 아까 외우라고 그랬죠. 원인과 요거 뭐라고 그랬죠? 결과. 그러면 눈 뜨고 외워요. 법률 요건에 뭐예요? 결과가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뭐예요? 법률 요건이네. 읽어봐요. 법률 효과. 이게 뭐예요? 이게 득실 변경이야. 득실 변경.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어사표시죠. 어사표시가 몇 개? 2개가 뭉치면 뭐예요? 계약이죠. 그러면 자, 청약과 승낙은 그러면 법률 요건이다. 어때요? X. 법률 사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니까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요? X. 법률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럼 눈 뜨고 외워요. 여기 읽어봐요. 여기 4. 그렇죠. 그럼 바로 그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뭐예요? 눈 뜨고 외워요. 그러면 제일 작은 범위가 뭐예요? 사실.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휴. 끝났네요. 그러면 법률 시옷이 빠르지 이용이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큰 강의 듣는 사람은 사실과 요건, 효과, 사이즈도 헷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법률 행위. 그럼 수학적으로 표시하니까 법률 행위는, 읽어봐요.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파. 그러면 눈 뜨고요. 읽어봐요. 법률행위란. 읽어봐요. 어사 표시가 꼭 필요해. 법률행위는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읽어봐요. 법률 요건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사 표시가 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네.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의 실익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읽어봐요. 어사 표시. 통상 이게 있으면 법률 행위, 이게 없으면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 자, 그럼 읽어봐요. 상속. 상속은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갈 때 나 뭐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죠. 상속은 뭐예요? 어사 표시가 없잖아. 상속은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뭐라고 딱 규정해 놨느냐? 자, 법률행위와 물권변동 186조 6조에 딱 규정을 했어. 그럼 186조 위에가 뭘까요? 185조도 모르나 봐요. 그렇죠? 자, 185조요. 185조. 이게 이제 물권법이 여기서부터 스타트해. 영어는 물권의 종류라고 써놨어요.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야. 물권은 함부로 정할 수 없어요. 간섭 또는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가 창설할 수 있죠. 이게 185조 물권 법정주의. 186조가 읽어봐요. 뭐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이렇게 써놨다고. 등기. 그럼 187조. 187조는 뭐라고 써놨느냐? 자, 영어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186조는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읽어봐요. 등기할 때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요 186조와 187조의 기준은 뭐예요? 어사 표시야. 그럼 어사 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없으면 187조. 그럼 지난주 뭐 배웠어요? 지난주 뭐요? 저 뭐요? 경매 또 뭐요? 바깥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또 강의를 듣고 갔습니다. 강의를 들어봤거든. 경매는 그러면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몇 조로 가? 187조로 들어. 경매는 등기의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읽어봐요.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경매는 결론적으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며. 그럼 187조의 포인트는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가 된다는 거. 완납시. 그럼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뭐예요? 배웠죠. 그럼 또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공매. 공매는 어디에서 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강남 사거리예요. 여기가 뭐예요? 뉴욕제가예요. 뉴욕제가. 여기서 선을 몇 번 봤냐? 8번 봤어요. 8번. 그럼 대각선 40억도로 여기 캠코더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그럼 공매는 어디에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당사자 어사 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몇 조로 빠져? 187조. 그럼 6조와 7조. 그러면 자기가 6조와 7조의 관계를 모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당사자 어사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번에 뭐 읽어봐요. 무슨 동이죠? 삼선동. 40몇 층짜리 뭐예요? 오피스들이 그냥 건물이 뭐예요? 주저앉을 이게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걸 잘 써야 돼요. 우리 콘크리트는 적어도 몇 년 가요? 100년에서 200년 간다고. 100년에서 200년 건물이. 그럼 왜? 읽어봐요. 부실이야, 부실. 기초가 부실하면 안 돼요. 기초가 부실하면 안 돼. 기초가. 그러면 사람한테가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뼈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허벅지살이 중요합니다. 허벅지살, 어느 날 갑자기 허벅지가 갑자기 얇아지면 그거는 99.8% 뭐예요? 당뇨야, 당뇨라는 거야. 그래서 저 사우나 가면 맨날 뭐예요? 앉았다, 섰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허벅지가 굵어야 돼. 허벅지 굵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 자, 이제 하나씩 잡아봅시다. 읽어봐요.
매매.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요? 있어. 몇 조로 가? 186조로 가네. 그럼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때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이때는 뭐예요? 등기의 역할은 성립 요건주의. 이때 등기 역할은 뭐예요? 처분 요건주의로 해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역할이 하나 있어요. 봐봐요. 읽어봐요. 임차권. 다시 읽어봐요. 채권이죠. 하늘에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이때는 비가 내린다 그러지 말고 등기가 내린다고 그러세요. 등기. 자, 등기가 내리면 봐봐요. 채권은 자, 등기가 내리게 되면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돼. 물건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채권이 물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채권이 물건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건? 읽어봐요. 상대권. 여기는 절대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대항력이야. 그래서 이때 등기 역할은 대항력권자의 등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 역할은 이제 세 개네. 첫 번째,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세 번째, 대항력권자의 등기. 여기에서 기본은 몇 번이죠? 1번이 돼. 그럼 가서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자, 가로 2번에 가니까 법률행위 줄쳐놔요. 자, 제목에서 법률행위. 법률행위 줄쳐놓고 그 뒤에 성립요건 줄쳐놓고 그 밑에 법률행위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민법 몇 조다? 186조. 행강편 다 까놓고요. 자, 가로 3번에 법률 규정 그러면 뒤에 무슨 요건주의라고 나왔죠? 처분 요건주의. 그럼 민법 몇 조죠?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 등기를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나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처분 요건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로 2번에 나왔으니까 가로 2번. 여기 가로 3번 나왔으니까 요 가로 2번과 가로 3번 사이에 자,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어사표시. 요 가로 2번, 가로 3번 요 앞에다가 그럼 어사표시가 있다. 186조. 그럼 어사표시가 없다. 그럼 187조로 간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포맷을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실익은. 그러면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없으면 187조. 그러면 저희가 6조와 7조의 관계를 모른다는 것은 어사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는 가로 4번에 가니까 부동산에 관한 판매권, 임차권 줄쳐놔요. 오늘은 임차권 하나. 임차권은 뭘?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대항요건주의가 나중에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전처전으로서 채권, 임차권.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채권이 뭘로 작용이 됐죠? 물건으로 작용이 됐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읽어봐요. 채권이 뭘로? 물건으로 작용이 됐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작용의 변경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 등기는 계기는 힘. 무슨 요건? 대항요건주의 등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이렇게 잡아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눈에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려면 이렇게는 이제 나와야죠. 자, 등기 역할에 따라서 몇 개가 있어요? 요렇게 186조와 187조 대항요건주의 등기. 186조는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등기에 물건 변동이 발생하겠죠.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화됨으로써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 즉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의 역할은 몇 개? 3개. 여기에서 186조, 187조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제 이 틀을 숙지하란 말이에요. 틀. 이 틀을. 그러면 등기의 역할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 186조의 역할과 187조의 등기의 역할과 대항요건주의 역할이 있다. 186조 7조의 관계에서 기준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으면 몇 조로 가요? 186조. 없으면 187조.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다 끊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153페이지는 그 정도 이번 달 목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고요. 자,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대상, 그렇죠. 자, 이제 복습이에요. 또 대상 밑에다 객체라고 써놔요. 객체. 자,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첫 번째, 거기 뭐가 있어요? 1,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토지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토지에 관한 등기. 그래서 요 토지에다 줄을 딱 쳐놓고, 요 앞에다 딱 앞에 쓸 거, 요 1번 앞에다가 딱 탑만 나서 필지. 필지. 자, 필지라고 딱 써놔. 이제 정리정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필지라는 걸 딱 쳐놓고, 여 밑에다 뭘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래? 필지. 그래서 자기가 딱딱 정리 한번 해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오른쪽 가니까 뭐가 나와요? 건물에 관한 등기. 자, 요 건물. 자, 건물에 관한 등기는 요 옆에다 한번, 요 옆에다 날 맞춰서 요 옆에다 쓰면 되겠네. 자,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정착성. 자, 두 번째. 자, 옆에는 이제 건물에 관한 등기. 그러면 건물은 등기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이렇게 해서. 자, 이 분단성이라는 것은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바깥 해자예요. 기자가 공기 기자예요.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지분과 주벽이 있어야죠. 뭐가 갖춰야죠? 용도를 갖춰야 돼. 무슨 성? 용도성.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난센스 퀴즈 한번 해봅시다. 자, 백악관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화이트하우스라고 그랬잖아.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대. 화이트하우스. 우리 청와대는 뭐라 그래요? 블루하우스. 뭐 투명한 집을 뭐라 그래? 비닐하우스라고 그러죠. 비닐하우스. 그럼 투명한 집을 뭐예요? 비닐하우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다 보면 여기 비닐하우스 단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저기 뭐 신도시가 뭐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뭐 저 집 많이 준다고 뭐예요? 무주택자들이 주택자로 될까요?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속이 다 보이죠. 386세대, 그렇죠. 해먹는 게 뭐예요? 벌써 눈에 들어와요. 저도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보이죠. 그럼 과천에 거기 비닐하우스, 거기 과천동에 누가 살았을까요? 전부 공무원들이 사놨을 거야. 제 생각에는 친인척이 다 사놨을 거야. 사놨을 거라는 겁니다. 예상이 그래요. 예상이 그래요. 뭐 콕 집어서 어디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해놨죠. 그럼 벌써 뭐 가천에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었나 봐. 가천. 그 다음에 저기 가짜뉴스는 어디 가짜뉴스도 될 수 있고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판단이 그래요. 제 판단이 그래요. 그럼 뭐 집 많이 진다고 소유주 뭐 무주택자가 안 나타나나?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사설이 딱 많대. 뉴스 딱 신문 보고 나온 거 보니까 뭐 집 많이 진다고 무주택자가 안 나오나? 그러면 가진 자들만 집을 더 갖는 거지. 결론은 그래요. 정책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봐요. 비닐하우스. 건물의 용도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럼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없다 이 소리네. 자,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읽어봐요. 자, 수유석 캐노피 뭐가 없어요? 자, 지붕. 이게 지붕이라니까 왜 지붕이 없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캐노피가 지붕이야. 지붕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벽이 없는 거지. 주벽이. 그러면 주유석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건물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요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희한하지 않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이 있으면 토지등기부가 있잖아요.
자, 토지대장이면 토지대장이 있으면 토지등기부죠. 읽어봐요. 건축물 대장이면 건축물 등기부라고 그러는데 왜 건축물 등기부가 아니라 건물 등기부일까요? 뭐 의미가 다른가 보죠. 건축물하고 건물. 자, 이게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그렇죠? 여기 뭐예요? 지붕이네. 자,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물은 요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법상의 등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기둥만 있고 지붕이 있다고 해서 여기 봐봐요. 무슨 분단성이 없어? 읽어봐요. 지붕과 주벽이 없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건축물의 범위가 넓을까요? 건물의 범위가 넓을까요? 건축물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 중에서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만 원칙적으로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축물 등기장이지만 등기부는 읽어봐요. 뭐요? 건물 등기부라는 거네. 건물 등기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칙이라는 말을 쓰니까 요 주벽 밑에다 써요. 그럼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있어. 이게 개방형 축사야. 저 개방형 축사는 요거는 우사해야 돼요.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때만 예외적으로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기본 틀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책을 읽을 때 토지에 관한 등기. 자, 건물에 관한 등기. 자, 그럼 토지는 뭘로서?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 자,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보선성,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애기 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주벽. 또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죠. 주벽. 이렇게 써놓은 사람 안 돼요. 주벽이에요. 자, 그러면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뭐가 있죠? 개방형 축사. 던사예요, 우사예요?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 틀을 숙지해야 돼. 토지는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그러면 거기 건물에 관한 등기 그럼 가서 이제 줄 한번 쳐보자고. 내용 1번에 가봐요. 토지에 관한 등기. 자, 토지에 관한 등기는 두 번째 줄 밑줄을 딱 꺼놔야 되겠네. 법률적 인위적으로 계획되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래서 거기 토지에 관한 등기. 자, 이번에 오른쪽에 가니까 건물에 관한 등기 그러면 네 번째 가니까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고 가로 안에 줄 쳐놔요. 정착성 네 번째 줄. 그럼 다섯 번째 줄 무슨 분단성? 애기 분단성. 건물의 용도에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딱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건물은 읽어봐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요걸 딱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몇 개는 기동량 해놓자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 공통점은? 등기잖아, 등기. 그렇죠? 요거 등기잖아, 등기. 그러면 요 등기에다 요렇게 해서 하나 써놔요. 등기, 공통, 등기. 건물에 관한 등기에서 등기. 자, 요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의 대상이라고 써놔요. 저당권의 대상. 자, 등기되고 등록된 거. 그러면 저당권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상 등기되고 등록돼야 돼. 저당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 건물의 분양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되고 등록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토지에 관한 등기, 건물에 관한 등기, 공통점은? 등기예요. 그럼 등기 대상이 되려면 뭐예요? 저당권의 대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등기되고 등록돼야 돼.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써놔요. 좀 살을 붙여놓으라고. 원칙. 자,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한번 기동량 한번 들어보죠. 자, 봐봐요. 이거 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눈 크게 떠봐요. 뭐가 보여요? 방법. 이게 명인 방법이야. 이게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게 명민 방법이야.
읽어봐요. 해님이 내린 배설하지. 뭐가 보여요? 그렇죠. 해치. 해치가 서울의 상징입니다. 해치라는 것은 해님이 내린 배설하지. 이게 바로 해치야. 그럼 해태가 바로 해치라고 그래요. 해태는 뭐예요? 읽어봐요. 불의하신이야. 그리고 정의의 하신이야. 여러 가지. 이거는 뭐예요? 불의하신. 그러면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데는 뭐예요? 해치를 갖다나 불을 먹으라고 화재 방지용으로. 그 다음에 정의의 하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님이 내린 배설하지. 이걸 뭐라고 그래? 해치. 그죠? 해치. 자, 그래서 해치가 해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상징은 해치가 되는 거죠. 해치.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이거 봐요. 말탄채로 팥죽을 먹은들이.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말죽거리야. 말죽거리. 말죽거리가 지금 어디예요? 양재역이죠. 양재역, 거기 양재역에 누가 지금 제일 부자예요? 양재역에. 양재 현대가 있죠. 거기 앞에 개인이 부자한 건 서장훈이가 있어요. 이장훈인가요? 서장훈인가요? 서장훈이죠. 서장훈이 여기 뭐 빌딩이 하나가 있어요. 약 이게 한 400억 정도가 돼요. 400억 정도가요. 역세권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역세권이. 자, 그래서 말 전체로 팥죽을 먹인 거리. 그래서 바로 말죽거리. 해님이 내린 벼슬아치. 이게 바로 해치가 돼. 자, 그럼 봐봐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에 의한 임목. 이제 깔아보죠.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읽어봐요. 명임 방법에 의한 임목. 등기부 있어 없어? 없잖아. 등기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은 이거는 뭐예요? 저당권의 대상은 안 돼. 왜 그럴까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은 자 소유권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자, 임목 등기부에 한 임목이 있네. 이건 등기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뭐예요? 저당권도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한해서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자동차는 읽어봐요.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네. 그렇죠? 오늘 뭐 머릿속에 잡아놓고 와야 돼. 근데 제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A라고 그랬어요? 원칙. 그럼 저 봐봐요. 읽어봐요. 길이 없다. 뭐예요? 명지. 좋아요. 읽어봐요. 명지. 지역권. 길 좀 내주세요 하는 게 이게 지역권이 돼. 자, 그러면 읽어봐요. 역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돼. 서비스. 자, 서비스로서 역을 편익이라고 그래. 편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편익을 요하는 토지가 있어. 그래서 요역지. 편익을 줄 성자, 성역지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편익을 요하는 토지. 그러면 요거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읽어봐요. 요역지, 맹지네, 맹지. 길이 필요하죠. 길 하나 내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읽어봐요. 요역지, 요거는 성역지가 돼. 그럼 길을 받는 토지는 전부해야 돼요. 요역지는 전부해야 되잖아. 성역지는 그러면 일부도 줄 수 있고 A가 전부도 줄 수 있죠. 그럼 성역지는 읽어봐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나. 그러면 요거는 요역지라는 것은 요게 중심이니까 요역지라는 것은 요거는 지 거, 요거는 남의 거. 읽어봐요. 이게 그러면 남의 거예요? 지 거예요? 남의 거. 타인 토지. 이거는 자기 토지. 그럼 다시 읽어봐요.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읽어봐요.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거 무슨 건? 지역권이라. 그럼 지역권이란 결론적으로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 다시 읽어봐요. 지역권은 무슨 지가 있다? 요역지와 성역지가 있어. 그럼 지역권은 등기가 돼요.
등기가 됩니다. 그럼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어. 봐봐요. 남의 토지잖아. 남의 토지. 그러면 지역권은 그러면 지역권은 저당 잡히면 남의 토지를 저당 잡아먹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 B를 속된 말로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 호로 자식. 결초 보완을 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지역권은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오래 남으라고 그러는 거고, 지역권은 뭐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거든. 여기 이전하면 여기서 이전하죠. 여기 소멸하면 지역권이 등기가 잡히면 여기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기 때문에 부정성 위반으로서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에 대해서만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저당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읽어봐요. 자, 지역권을 네 자로 건쳐봐요. 영유물건이죠. 영유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뭐는 제외되고, 지역권은 제외되고. 이제 탄력적으로 놀아가는 겁니다, 이제. 자, 이런 의미들이 하나 잡혀 있어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기동량을 해놓으라고 해요. 이제 쓸 필요도 없이. 자, 그럼 뭐 여기 봐봐요. 이거는 어디에요? 갑이에요. 갑 토지 등기부다. 자, 그러면 이거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디 갑토지에다가 뭐예요? 나무를 심어서 누구 거야? 각각 거죠. 왜? 이거는 뭐예요?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누구 거야? 각거예요. 근데 우리 갑한테 동의를 얻어서 누구 거야? 얼거 뭐가 있기 때문에? 건언이 있기 때문에. 건언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제? 걸 거죠.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로 본다라는 거야, 별개로.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건물이다? 건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어때요? 남의 토지에 건물 막 쳐. 그러면 뭐예요? 자기 거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갑이 와서 퇴거 명령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죠. 예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의 토지에 집질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철거 명령은 가능하죠. 읽어봐요. 철거 그러면 안 돼. 이게 바로 아까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중에 뭐가 될까요? 반환 제거 예방. 셋 중에 제거 청구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이제 누구 거예요? 각건에. 이건 누구 거예요? 각건물 등기부로 가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여기도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원화되어 있죠. 그럼 각각에 뭘 형성할 수 있어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갑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토지 등기부에다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읽어봐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돈을 안 갚으니까 어디 낙찰을 받았다고 해봐요.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어른 갚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법정 지상권이야. 자, 법정은 그러면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 몇 조로 가? 187조. 단첨을 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이 갑은 법정 지상권을 지정함으로써 우리 갑보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눈 뜨고 외워요. 자, 법정 지상권의 4단계 요건을 보죠.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돼. 다시요. 토지에 뭐가 존재해야 돼? 건물이. 건물. 한번 읽어봐요. 건물도 갑, 토지도 갑.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읽어봐요. 법정 지상권이야. 자, 금방 외워줬어요. 눈 뜨고 외워봐요.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존재.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뭐야 돼? 동일해야죠.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죠. 그럼 엊그제 배웠던 토요일날 배웠던 저당권 실행 경매 이게 바로 뭐야? 임의 경매가 되는 거야.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세상에 공짜가 없어. 법정 지상권은 눈 뜨고 이제 눈으로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로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눈 뜨고 외우는 거야. 눈 뜨고. 눈 뜨고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암기하는 것도 외우는 거야. 머리로 암기하는 것도 외우지만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맨날 그래요. 자, 머리로 암기가 안 돼. 이건 머리 암기할 필요 없어. 객관식이니까 눈으로 자꾸 익숙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읽어봐요.
자,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가 배던화되어 있으니까, 이완화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동량을 해놓고, 이제 요거 이제 반드시 잡고 가야 될 거. 자, 봐봐요. 그러면 대상에 따른 물리로서 객체에 뭐가 있다? 토지. 토지는 뭘로? 필지.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지분과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애우도록 하는 개방형 축사. 우사의 돈사예요.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러면 원칙적으로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한해서 뭐의 대상이다?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면 요거 선의 취득하고 반대 개념으로 가고 간다는 걸 감을 미리 잡아요. 1차 학번 준비하는 사람은 선의 취득은 동산에 한해서야. 등기되고 등록되지 않는 동산에 한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자동차는 저당권의 대상이야. 자동차는 선의 취득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 주소 와서 뭐 주소 올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거 뭐하러 주소와요, 자동차. 근데 자동차 안에 부품을 다 빼가죠. 부품은 가져가잖아. 근데 그 차체 자체는 안 내버려 두잖아요, 길거리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서 머릿속에 딱 숙제해놓고, 자, 대상에 따른 분류 1단계 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숙제해놓고, 자, 오른쪽 2번을 가봐요. 2번 뭐가 나왔죠? 기능에 따른 분류. 선생님 아까 기능 또 나왔었는데 이때 기능은 뭐냐? 이거는 여기 밑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등기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등기 역할이었고 이 역할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닭개라는 거야. 닭개라는 거야. 저번에 닭개 정신이라고 그랬죠. 자, 닭개. 이게 한국 사람은 이게 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저 이제 영어 단어 좀 외워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상을 박박 써요. 중3짜리가. 그래서 한 대 칠려다가 그래. 이제 치려고 그러네요. 치려고 그러네요. 이제 무서워서 이제 치지도 못합니다. 이제 맞게 생겼어요. 제가 170이죠. 애가 178이야. 그래서 이제 애가 키만 컸지 자기를 깔봐요, 저를. 깔반다.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키가 크면 깔보는데 식물은 어떻게 했어요? 식물도 깔봅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식물 있는 사람은 자기 키보다 깔는 건 다 잘라버려야 돼. 식물도 깔봅니다. 자, 이게 닭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딩 닭개, 고딩 닭개, 그 다음에 다 닭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역할이 바로 닭개야. 등기부 역할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잡아보죠. 자, 봐봐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 읽어봐요. 표제부 좋아요. 이제 표제부 적지도 않았는데 있네요. 여기는 갖고, 요거는 얼고. 그러니까 표제부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 갖고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역할을 못하는 게 얼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역할에 따른 물들어서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봐봐요. 1. 부동산 표시 줄잖아요. 1번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가로 안에 다시 읽어볼까요? 무슨 등기가 있어요?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속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표시의 등기를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요. 갖고올고의 등기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2번으로 갑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갖고 올고의 등기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가볼래? 우측 방주. 자, 팁이 있어. 팁 찾았어요? 예, 거기에 별표가 5개짜리야.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팁과 관련돼서 몇 개 보죠. 표제부에는. 자,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또 까먹었어.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잖아. 그 접수일자는 사실이죠.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이번에 무슨 등기라고 써놨어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야. 그럼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로 순위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3번에는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 그럼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없어. 언제나 주등기야.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4번의 추정력은 추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정력. 그럼 추정력은 표제부에는 권리 사실이죠.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애가 집이 있어요. 자,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불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요 집을 하나 줬어요. 빨간 집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흰 집하고 빨간 집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요거는 멸실 등기. 요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흰집을 흰집 표제부를 빨간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밑에 봐봐요. 3번 무효 등기를 이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요 팁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얘네들을 이제 배울 거야. 그래서 한강탄으로 딱 박스를 쳐놔서 요거는 이제 별표 5개 놓고 속견속결로 해결해야 돼. 시험 늘 출제되고. 그러면 표제부에는 자 1 접수번호는 인정되지 않고 가등기 역할 못하고요. 부기등기 4번의 추정력 무효등기 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앞으로 그러면 가등기에서 한번 배우고요. 부기등기에서 배우고 추정력에서 배우고 무효등기 이용해서 배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자,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그럼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숙제해야죠. 첫 번째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 두 번째 권리의 등기. 그럼 사실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표제부 등기. 권리의 등기를 갖고 얼구의 등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봐봐요.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 문제 봐봐요. 자 설명을 들어봐요. 자, 바로 써놨어요. 읽어봐요.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를 고르죠.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표제부를 고르는. 4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었네. 그럼 그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 이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 기출문제 2.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책에서 읽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봐봐요. 사실의 등기 그러면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 권리의 등기를 무슨 등기? 갖고 얼구의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구.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 돼.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어때요?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죠. 읽어봐요. 소유권이라면 갖고, 소유권 이해권이라면 얼고. 빨리 깨트려야 돼. 빨리 깨트려야 돼. 그래서 우리 공시법을 잘 알려면 오늘부터 감을 자꾸 찢어서 가요. 가랭이를 잘 찢어야 돼. 가랭이. 자, 봐봐요. 부동산 공시법령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 지적 파트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 파트는 권리죠. 그럼 등기 파트도 표제부 등기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그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등기법은 잡기가 힘들어. 계속 두 개로 찢어 나간다는 걸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번 달 코스에 잡을 거 기능에 따라 물리로서 읽어봐요. 크게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러면 가로 1번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 등기 찾았어요?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써놔요.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그 옆에 우측 방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서 읽어봐요. 자, 이렇게 써놔요.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자, 그래요. 자,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보가 뭐예요? 보전이야. 보전.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전이라는 것은 그럼 앞으로 이제 보전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보전은 갖고를 최초로 개설,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자, 버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별표 5개야. 매년 출제가 돼요. 버전은. 자, 모든 등기 스타트가 바로 버전이거든. 그래서 버전이란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설정. 설정이 뭘까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이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냐? 제한물건이에요. 그러면 제한물건의 뒤에는 뭐가 붙어요? 설정.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설정적 성계.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놔요. 주체는 인이죠. 자, 자연인 법인이 바꾸면 이때는 이전 등기가 돼요. 이전 등기.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는 계약액수, 특약액수, 법률 규정 5,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뭐라고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래서 자, 처분 제한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6번째 소멸이네. 소멸은 뭐 큰 문제 될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등기법 문제 풀 때 얘네들이 중심 키야, 키. 그래서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이제 긴축 기념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놔야 돼. 그러면 해놓고, 자, 그러면 요 6개. 2문제 가르쳐 줬어요. 보전 등기는 늘 출제가 돼.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 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갖고 또 갖고라고 읽는다. 소유권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그러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갖고는 소유권이죠. 그러면 지문이 요즘 지문이 나오면 맞나 봐봐요. 보전 등기는 소유권에 한한다. 어때요? 맞죠? 보전은 소유권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해놔야 돼. 읽어봐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써먹어야 된다.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으면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등기? 가등기. 갖고를 최초로 개설할 때 순위를 보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응용이 될 거예요. 올해도 역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지웠어. 자, 이제 썼으니까 설정이란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자, 이제는 뭐 읽어봐요. 주체의 변동, 객체의 변동, 자연인과 법인의 변동. 변경은 읽어봐요.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의 변동. 자, 특이 계약으로 처분 제한은 계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 뭐가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 읽어봐요. 가압류는 검정,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럼 가처분 등기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계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자, 그러면 다시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해서 증신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거 비한테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누구한테 설정해? A가 B한테. 그러니까 최초로 설정하니까 전세권 설정. B가 C로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읽어봐요. 전세권 뭐예요? 이전 등기. 아까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전세권자.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면서 전세권자가 되죠.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면 이전 등기. 요거 한번 읽어볼래? 전세권. 요 내용이 바뀌면 읽어봐요.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A가 B한테 최초로 해주면 전세권 설정. B가 C로 바뀌니까 전세권 이전. 자, 그러면 요 1억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등기다? 전세권 변경 등기야. 그럼 지금 전세권 이전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보전 과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대표 선수가 아직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 가압류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소멸은 소멸. 그러면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그러면 가로 1번의 내용 가서 보전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 기록을 개설하여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하는 등기. 거기가 이제 포인트네. 최초로 하는 등기.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뭐뿐이다? 소유권뿐이다.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네. 자, 뒷장을 넘겨보죠. 자, 가로 1번의 설정이라는 것은 거기 뭐예요? 첫 줄에 줄쳐놔야죠. 소유권 이해 권리, 소유권 이해 권리, 소유권 이해 권리를 처음으로 기록하는 등기. 이걸 뭐라 그래? 전세권 설정 등기. 뭐뭐 설정 등기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소유권 설정 등기 있어 없어요? 이런 거는 없어요. 봐봐요. 나눠 볼까요? 앞에는 소유권이고 뒤에는 설정이거든.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거든. 그럼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로 3번을 가볼까요? 가로 3번은 권리 첫 줄에 권리 주체의 변경 줄 서놓고 권리 주체의 변경 찾았어요? 그러면 가로 3번의 변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객체의 변동이 되겠죠. 기존에 등기된 내용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하게 하는 등기, 즉 변경. 그러면 변경이라는 것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그래서 변경. 자, 5번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은 별표를 3개 놓고 처분 제한 등기는 마지막 제출에 줄 거나요. 자, 두 번째 줄하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 법률의 근거. 그럼 밑에 계약에 의한 처분 제한 등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압류는 뭐라고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6번은 뭐라고 써놨죠? 소멸. 그러면 여기 이제 앞으로 머릿속에 딱 키워드가 잡혀야 돼.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딱 숙지가 돼야 돼. 우리 민법에 득실 변경 하듯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니까 이제 주체가 안 헷갈리죠. 갑이 어라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그럼 누구한테 설정해줬어요? A가 B.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어서 자, 읽어봐요. 설정,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전은 주체의 변동. 자, 작년에 2.5점짜리 이거네요.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저당권 설정, 이전적 설계다. 어때? X. 저당권 설정은 무슨 설계다? 설정적 설계가 되는 거야. 작년에 출제된 거고. 작년 민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자, 처분의 제한을 읽어봐요. 가압류, 가처분, 소멸. 올 때까지 합니다. 자,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하는 거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복습,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뭐 배웠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배운 거고, 아까 등기 기능 역할을 배웠잖아. 등기 역할은 186조, 187조, 뭐에 대항 요건주의 등기. 186조, 187조의 기준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기 분류해서 읽어봐요. 대상, 객체. 객체를 배웠죠. 토지는 뭘로?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애기분단성, 지분과 주벽이 있어야 되고요.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뭐요? 개방형 축사.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러면 우리에서 권리의 등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 보전 등기와 처분의 제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